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윗집 아저씨 오줌 넣는 소리, 윗집 변기 내리는 소리, 양치하면서 헛구역질하는 소리. 저도 진짜 예전 살던 집에서 매일 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인테리어는 잘 해놨는데 겨울철에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 보일러 아무리 틀어놔도 26도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주목! 안녕하세요, 카펜디자인 김대표입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예쁘기만 하면 뭐 하나요? 집에서 냄새도 나고 스트레스 받고 벌레까지 나온다면? 사소한 거 하나 까딱 잘못하면 비싼 돈들인지 통째로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을 망쳐버리는 인테리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관 직관공사.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름철에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도 없는데 집에 날파리 날아다니고 청소는 깨끗하게 했는데도 외출했다 돌아오면 왠지 모를 쿰쿰한 냄새 나거나 변기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베란다 우수관 때문이에요.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빗물 내려가는 우수관 있죠? 이게 빗물만 내려가라고 설치되어 있는 건데 윗집에서는 홍소물, 심지어 빨래한물까지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 배관 안쪽이 변기 배관처럼 찌들어 버려요. 그러면 바퀴벌레는 물론이고 온갖 벌레들, 심할 경우에는 쥐까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직관공사라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배관을 이렇게 잘라서 연결한 다음 우리 집은 그냥 통과하게끔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40만 원인데요. 40만 원에 냄새, 벌레, 쥐 전부 퇴치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 물이 역류될 일도 없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혹 돈 아낀다고 이런 커버만 달아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제가 써보니까 냄새는 100% 차단이 안 되고 이 안에서는 여전히 썩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돈 아끼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실 천장 방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윗집 아저씨 오줌 넣는 소리, 윗집 변기 내리는 소리, 양치하면서 헛구역질하는 소리. 저도 진짜 예전 살던 집에서 매일 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층간소음과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건 시끄럽다고 윗집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욕실 천정은 방바닥만큼 방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음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욕실 천정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손이 닿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윗집 하수구 배관이 우리 집 천장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배관에서 오물 지나가는 물소리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배관도 방음제로 꼼꼼하게 감싸줘야 해요. 천정도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가 이런 틈이 있거든요. 이런 모서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꼼꼼하게 도포해주세요. 만약 층고가 낮고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라면 천장면에는 전체적으로 방음제를 부착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보면 벽돌로 된 조적벽 있죠. 이런 틈들도 폼으로 막고 미장을 해서 가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두시면 이제 매일 밤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로 처리. 집 보러 갔는데 쿰쿰한 냄새 나고 왠지 모르게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겉보기엔 곰팡이가 없는데도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나는 이유, 붙박이장 뒤에 숨어있는 곰팡이 때문일 확률이 100%입니다. 특히 외벽 라인에 있는 곳들이라면 5800%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붙박이장 뜯어보면요, 뒤에 곰팡이 천지거든요. 이게 결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해결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곰팡이가 정말 심하다면 단열 작업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할 때 뒤쪽에 보면 동그랗게 통기관이라고 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꼭 설치를 해줘야 뒷공간이 환기가 돼서 결로를 방지할 수 있어요. 결로는 환기랑 단열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발코니에도 수납장 짜시는 분들 많죠. 발코니는 결로에 더욱 취약해서 훨씬 더 신경 써줘야 하는데 벽면에 이보드라는 단열재로 꼭 단열을 해주시고 붙박이장처럼 이렇게 몸통을 짜놓는 것보다는 선반 팬트리 형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도어 상부에는 붙박이 뒤에처럼 환기가 되도록 이렇게 통기관을 설치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난방 배관 청소. 인테리어는 잘 해놨는데 겨울철에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 보일러 아무리 틀어놔도 26도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주목! 이거 난방 배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난방 배관은 폐쇄형 순환 방식이라 말 그대로 배수가 안 되고 계속 같은 물을 대어서 난방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슬러지가 쌓여서 검붉게 변해버려요. 이렇게 배관 내부에 쌓인 슬러지와 이물질이 난방 분배기 순환 통로를 막게 되면
되면 난방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맑은 물은 바로 끓지만 불순물이 있는 물은 끓는 점이 높아서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봤자 미지근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배관 청소를 해서 깨끗한 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난방배관 청소는 배관에 압을 걸어서 더러운 물을 빼주고 깨끗한 물을 주입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압을 넣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노후된 배관 연결 부위의 누수 상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바로 실내 온도 2도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간혹 관리소에서 해주시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보시고 숨고 같은 데 검색하시면 15만 원 정도의 세척도 가능해요. 다섯 번째, 현관 벽면 도배 대신 필름으로. 지금 집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잠깐 정지하고 바로 현관에 가서 벽면이나 그 아래쪽 한번 보고 와보세요. 엄청 더럽죠? 그거 잘 닦이지도 않거든요. 이게 도배지라서 그래요. 근데 필름으로 하면 오염돼도 지우기가 훨씬 편하고 도배지에 비해 때도 훨씬 덜 타요. 진짜 안 지워지는 거라도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스티커 타르 제거제 한번 쓱 뿌려주면 바로 지워져 버리거든요. 도배지는 종이 재질이라 다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거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배 말고 필름으로 하면 5년, 10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잖아요. 그냥 공사하기 쉽다고 도배지만 바르지 마시고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필름으로 시공하세요. 타일은 더 좋지만 이건 좀 비싸니까. 여섯 번째, 샤시 문짝의 필름은 이제 그만.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샤시에 필름 많이 붙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벌레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샤시와 샤시 사이에 모에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소모품이라 7년에서 10년 정도엔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바꿔주고 그냥 필름만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 샤시들은 10년만 쓰면 처져서 벌어져서 모에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틈 사이로 날파리, 모기 같은 게 엄청 들어오거든요. 또 샤시에 필름 붙이면 샤시가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집안일 하시느라 가뜩이나 손목 아프신데 창문 열 때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고 손목 나빠지고 돈도 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집이 10년 정도 됐다면 샤시는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돈 아끼는 겁니다. 샤시 교체하면 방충망, 모에어, 샤시 핸들까지 다 새거로 설치되고 스무스하게 여닫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고 편하게, 무엇보다 단열도 더 잘 되겠죠. 나중에 집 할 때도 샤시 교체된 집은 교체 비용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방문짝도 마찬가지예요. 문짝에 필름 붙이는 거랑 세문으로 교체하는 거랑 비용 차이도 얼마 안 나거든요. 특히 이런 홈이 있는 문짝들은 아무리 퍼티 작업을 여러 번 해도 계속 이렇게 여닫으면서 쓰면 충격받아서 터지거나 갈라져 버려요. 그럼 결국 그때 가서 세문으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2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시랑 문짝은 인테리어 하실 때 그냥 새 걸로 교체하세요. 이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몰딩 시공. 지금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마루랑 벽이랑 만나는 그 모서리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붙어있는 몰딩이 걸레바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걸레바지 위에 먼지 잔뜩 껴있죠? 이게 걸레바지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걸레바지는 말 그대로 청소걸레를 받아줘서 벽 손상을 방지한다고 해서 걸레바지인데 오히려 그 걸레바지가 청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위에 잔뜩 가라앉은 먼지는요, 로봇 청소기가 해주지도 못하고 손으로 직접 허리 숙여서 닦아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다가 허리나 무릎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무걸레 바지는요, 그냥 로봇 청소기로만 하셔도 돼요. 이게 무걸레 바지 시공한 지 3년 된 집 사진이거든요. 어떠세요? 여기도 매일 로봇 청소기, 물걸레질 하는 곳인데 진짜 깨끗하죠. 근데 아직까지 유튜브 보면 걸레 바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분들 써보기나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예뻐 보이세요? 이게 걸레 바지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청소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도배지는요, 표면 강성이 매끈하고 두꺼워서 현관처럼 이렇게 손때 나는 게 아니라면 청소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자말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냥 저희 카펜에 맡기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들이 집을 망칠 수 있다는 거에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핵심 포인트 놓치지 말고 메모하셨다가 꼭 적용해보세요. 그럼 인테리어 망하는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